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의 낭독은 우리 역사 속의 장애 인물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세종대왕은 후천적 시각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조선시대 마지막 황제 순종은 자폐인이었고요. 이와 같은 사료를 연구조사한 도서출판 소떼가 지난 2014년에 펴낸 귀중한 역사서 역사 속의 장애인물 한국 장애인사입니다. 집필지는 전창공 교수를 비롯한 윤종성 교수, 방기희 교수, 임원지 교수 이 네 분의 교수님들이 공동 집필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실록이나 야사, 문집, 문학작품, 그림 등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해당 장애인의 인물 속의 장애 유형, 생애 업적, 그리고 현대적 의미 등을 순서로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사실적 접근을 할 수 있었던 한국 장애인사는 조선시대부터야 가능했다라는 점이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물론 조선시대 이전에도 야사나 일화를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훌륭한 장애 인물이 있었지만 실제와는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한국 장애인사는 역사적 고증이 가능했던 조선시대 인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조선시대의 장애 명칭과 유형, 그리고 조선시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복지 정책 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슬픈 왕의 딸 정화옹주는 언어장애인이었습니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슬픈 왕의 딸 정화옹주. 정화옹주는 언어장애인이었습니다. 정화옹주는 1604년 조선 제14대 왕인 선조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선조의 자녀 14남 11녀 중 온빈 한씨의 소생입니다. 동복 형제로는 흥안군, 경평군, 영성군이 있습니다. 막내딸로 태어난 덕에 부모의 애정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4살 무렵인 1608년 아버지 선조가 승하합니다. 그 후 제16대 왕인 인조의 시대에 와서 그녀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상이 하교하기를 정화옹주가 연달아 병고가 있어 혼례를 올리지 못하였다. 그 병이 쾌히 낫지는 않았으나 왕녀로서 배필이 없을 수 없으니 해조로 하여금 부마를 간택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는 병 때문에 혼인을 못하고 있는 정화옹주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인조가 신하들에게 내린 명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정화옹주는 어린 시절부터 병을 앓고 있었으며 그 병이 쾌히 낫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병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옹주는 선조의 따님으로 어릴 때부터 벙어리가 되어 지각이 없었는데 뒤에 권대항에게 하가하였다. 실록을 보면 정화옹주는 어린 시절부터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벙어리 아자를 써서 아자라 지칭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언어장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화옹주는 언어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장애를 병으로 여기는 사례가 많은데 정화옹주의 경우도 언어장애가 질병으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장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기에 정화옹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정화옹주의 경우는 왕족이었기에 물질적인 부족함은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화옹주는 여성 장애인이라는 또 다른 과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는 남성의 경우 장애가 있더라도 결혼을 하거나 직업을 갖는 일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지요.
여성 장애인은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이 컸으며 이런 이유로 가족들은 여성 장애인을 결혼시키지 않기도 했습니다. 여성 장애인은 장애와 더불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행히나마 정화옹주는 뒤늦게 인조의 도움으로 안동권 씨 권대항과 혼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기록은 정화옹주의 삶이 순조롭지 않았음을 추정하게 합니다. 사항이 태복 씨의 말을 동창이 권대항에게 하사했는데 권대항이 그 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말로 바꿔오도록 하니 사항이 그 말을 듣고 허락하였다. 그럼에도 권대항이 흡족하게 여기지 않고 관리를 매질하였으므로 간관이 탄핵하였으나 사항이 따르지 않았다. 권대항은 정화옹주와 혼인한 이듬해 동창위에 봉해집니다. 조선시대 무신이었던 권대항은 1636년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왕을 호종한 공으로 후에 금군청 부총관이 되는 인물입니다. 실록을 보면 부마의 자리에 있던 권대항은 왕이 하사한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말로 바꿔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왕이 허락하여 다른 말을 받았지만 권대항이 관리를 매질까지 하는 것으로 보아 그의 성품은 다소 거만하고 포악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 장애인으로서의 삶도 녹록지 않았을 텐데 남편의 오만한 성품은 정화옹주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동창이 권대항은 빚을 받는다는 핑계로 민간을 소란스럽게 하며 피해를 주고 또 내려준 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성을 내어 태복 씨의 하리를 구타하여 끝내 운명하게 하였는데 감히 차자를 올려 상을 번거롭게 하였으니 놀랍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였다. 권대항에게 매질을 당한 하급 관리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부마의 성품이 이리 인정이 없고 모질었으니 정화옹주의 고충이 컸을 것입니다. 권대항의 신분을 고려하였기 때문인지 인조는 파직을 청하는 사헌부의 요청에 아랜대로 하라. 권대항을 꼭 파직시킬 것은 없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이후 정화옹주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권대항과 관련된 기록에서 정화옹주가 1667년 향년 64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남편과의 사이에 자식이 없어 조카 한산 군수 권덕희를 후사로 삼고 삶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정화옹주는 조선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왕의 딸로 태어났으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었으며 언어 장애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분이 왕족이었기에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를 살아온 여성 장애인이었기에 활동에 제한이 많았습니다. 남성 장애인은 신분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였으나 여성 장애인은 혼인과 같은 일반적인 활동까지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정화옹주는 장애를 지녔던 남성 왕족처럼 자유로울 수도 없었고 양반 남성 장애인처럼 학문을 논하거나 관직에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왕녀로 매사에 조심하고 가정의 책임을 다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남편의 오만한 행동은 말을 못하는 신체적인 장애보다 더 답답하고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화옹주에 대한 짧은 기록은 왕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화옹주의 삶이 평탄치 않았음을 가늠케 하기에 큰 안타까움을 남기고 있습니다.